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00년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인데요. 그 안철수 씨가 이제 안철수 연구소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99년도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요. 이걸 25억 원어치를 발행을 하지만 이건 20년 만기 이율이 10%인가 8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3억 4천만 원만 회사에다 집어넣은 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액면으로는 25억 원어치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사채 하면은 안 살까봐 신주 인수권이라는 걸 붙여주는 건데 새로 나오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주는데 바로 1년 후에 딱 1년 후에 그 신주 인수권을 이용해가지고 당시 액면가 500원인 액면가 500원이지만 장외에서 아직 상장하기 전이니까요. 장외에서 5만 원에 거래되던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1,710원에 일하는 헐값 25분의 1쯤 되겠죠. 25분의 1이 좀 더 될 텐데 그 정도 되는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146만 주죠. 안철수 연구소 주식 146만 주를 주당 1,710원에 인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 주식 수가 원래 140만 주였는데 이걸 286만 주로 늘려서 원래 39%였던 거를 54.5%로 늘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신주 발행을 할 때는 기존 주주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다른 사람들 걸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그걸 다 먹은 거죠. 그것도 아주 저가에.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에 인수했으면 상관없는데 아주 저가에 인수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횡령 배임이다. 이거랑 똑같은 사안이 삼성 SDS 라는 회사, 그것도 비상장 회사인데 거기에 BW를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재용 씨가 그렇게 인수를 해서 요게 이제 삼성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서 요걸 이건희 회장이 주도했다라고 해서 이건희 회장은 당시 14,000원 하던 삼성 SDS 주식 BW 주식을 7,200원에 인수했다. 그러니까 2분의 1 가격에 인수했다. 그래서 회사에 25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만 원, 1,100억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그럼 그 삼성 SDS BW 사건에 비하면 이 안철수 씨의 이 BW 사건은 훨씬 더 죄질도 안 좋고 피해액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네. 이건희 회장은 255억인데 네. 그리고 이 가격의 비율의 차이가 삼성 SDS는 2분의 1인데 여긴 25분의 1 가까이 되니까 훨씬 죄질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걸 오늘 고발을 했고요. 네. 근데 안철수 씨도 참 웃긴 게 그때 이제 146만 주로 혼자 이렇게 저가 인수를 하면서 직원들이 125명이 있었는데 네. 이 직원들한테 보기 미안하니까 8만 주, 총 8만 주, 한 사람당 620주 정도 되는데요. 이 총 8만 주를 직원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무상으로. 이게 이제 소위 무릎팍도사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주식을 다 주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146만 주를 그렇게 날로 먹으니까 미안하니까 직원들을 입 막으려고 8만 주 준 거를 그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근데 요 8만 주도 문제가 그러면 그 당시 장외가가 5만 원이니까 620주면 3천만 원이 넘잖아요. 1인당.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증여세 한 푼도 안 냈어요. 그 당시 주가는 그 당시 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이런 데 다 나와요. 장외가 5만 원이다. 안철수 연구소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증여세는 원래 이제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지만, 증여받는 사람이 안 내면 증여한 사람이라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세 포탈이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횡령이나 배임에 의해서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과 조세범 처벌법상 증여세 포탈 요게 이제 오늘 고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저희 안철수 연구소 측이나 네. 혹은 안철수 측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나요?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주총결의가 있었다. 주총결이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거든요. 지금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신주 인수하는 그 가격 산정을 잘못했다. 이걸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주총 결의가 2009년, 그러니까 99년에 있었건 없었건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고요. 또 뭐 새로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그 안철수 연구소의 CFO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당시 그 2대, 3대, 4대 주주인 삼성 SDS 뭐 이런 데서 다 동의를 했던 사안이다. 뭐 이런 어쩐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걸로 고발까지 됐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지금 나오는 변명을 보면 그 기본적인 틀이 삼성 SDS 사건에서 삼성이 변명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변명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건 다 그 사건 판결에서 전부 말이 안 된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의 변명은 뭐 그야말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는 전혀 법리적인 반박이 전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 같은 거를 네. 제가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블로그에 올라오는 얘기들이 뭐 일반적으로 강 의원님 혼자서 네. 다 알아내기에는 사실 좀 벅찬 분야들이 많아요. 네. 범위가 넓은데 혹시 이렇게 계속 제보 같은 게 많이 들어오나요? 네. 이를테면 박원순 아들의 병역 비리 같은 경우에는 병무 비리를 예전에 수사했던 수사관이라는 분들도 제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징병의라고 해가지고 병무청에서 징병의들이 이제 그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 징병의로 종사하셨던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제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를테면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이걸 해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제보만 믿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제보를 또 충분히 검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주로 안철수 원장. 네. 네. 그다음에 광노현 교육감님. 네.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네. 이렇게 요즘 특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이 세 사람으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압축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세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캐내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근데 왜 하필 3명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3명도 굉장히 벅찹니다. 네, 그러니까 왜 하필 셋일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3분도 벅찬데 일단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 나오면 다 나올 얘기입니다. 그걸 남들이 안 할 때 제가 조금 먼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선거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병역 비리 문제는 시장 선거가 끝나서 당선이 되고 2달 후인 바로 작년 12월 27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된 일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뽑힌 분이 되자마자 자기 아들을 군대를 뺀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게 지금 백주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황당한 일이지 제가 이걸 밝히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광노현 교육감? 이미 벌써 그 후보 매수로 인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어떻게 1심 판결이 묘하게 돼가지고 풀려 나와 있는 분이지만 저분 사실상 일종의 좀비 같은 상황이에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전에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그러니까 정말 법적으로 말하면 이를테면 검찰총장과 비슷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대를 사급을 받게 하고 자기 그 와이프, 그러니까 그 아들의 엄마가 다니는 병원에서 공기근무를 하게 했다. 이게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좌파는 좀 깨끗하고 청렴하지 않겠냐, 좀 도덕적이지 않겠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요 세 사람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안철수, 박원순, 광노현. 정말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도 지금 뭔가 해보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 분은 지금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제가 이 대한민국의 이런 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선출돼서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네. 그래서 아마 뭐 좌파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진보 쪽이나 이런 네. 쪽은 뭐 비교적 깨끗하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뭐 그쪽 진영이라기보다도 뭐 그 가장 하여간 지금 선출직으로서 대통령 외에 가장 큰 자리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 이분들을 검증하려면 도대체 누굴 검증하겠습니까? 저 같은 무소속 의원 뭐 남들이 많이 검증하셔도 좋은데 그런 뭐 정치적인 가치가 다르잖아요. 비중이 다르고. 네. 근데 뭐 사실 말씀이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강 의원님이 이 고소남이라고 하죠. 뭐 전에 고소미 동영상 네. 내가 제일 고소해 막 이런 거 네. 공개가 됐던데 이 네. 고소남이라는 얘기를 타이틀을 달게 된 게 네. 그 집단 모욕죄죠. 여기서 네. 한 번쯤 나와야 할 말인데 집단 모욕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 난 다음부터가 아니었나. 본격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터뜨리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주목받는 행보를 걸은 게 그때부터가 아니었나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박원순 시장을 허위 학력 부분으로 고소를 했죠. 네.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국 서울대 교수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고발보다 최효종 씨를 고소하면서 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네. 시작했는데 그건 뭐 한 줄 만에 취소했습니다. 네, 고소 취하를 했고요. 결국 지금 제가 고소 고발을 굉장히 뭐 남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고소 고발이 안철수, 박원순 네. 두 타겟에 집중돼 있고요. 다른 뭐 이렇게 고소는 다 결국은 안철수, 박원순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고소 고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안철수 원장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잠시 뒤에 다시 글쎄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워낙 그 도와주시니까 MRI 지금 저는 그 MRI가 박주신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하여간 자생병원에서 촬영했다고 하고 해민병원으로 가지고 가서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병무청에 가서 진단을 받은 그 MRI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MRI가 박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MRI는 뭐 너무 명백한 사급 영상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있고 그런 사급 영상인데 그런 MRI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제가 공개했던 동영상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뭐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 생각했던 MRI 필름 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 필름에는 명백한 사급이다. 그 필름을 보면 네.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이 정도면 굉장히 허리가 아프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네. 4번과 5번 척추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디스크가 굉장히 돌출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 허리 신경을 척추신경을 굉장히 많이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빨 하나에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이 치신경 하나만 잘못 눌러도 여기가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네. 퉁퉁 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를 관통하는 그 굵은 신경 거기에 거의 그 정도로 반 이상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누워있어야죠. 서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거의 계단 내려가는 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뭐 그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잖아요. 허리도 잘 굽히고. 그건 뭐 디스크 환자들이나 정말 자기가 디스크를 겪어본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신경외과 의사들이 보면은 황당할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허리 디스크 사급 정말 계단을 내려갈 수 없나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위키트리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아본 거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네. 주된 통증은 다리 통증이다. 허리가 네. 아니라. 네. 그리고 하지만 그 박주신 씨의 나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좋아졌을 수도 있다.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뭐 별일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의사가 6개월 후에 죽는다고
그 사망 판정을 6개월 후면 한다고 하는 난치병 환자도 불가사의하게 살아나는 일도 있고요. 세상에 별일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검진 신검을 받아보자는 거죠. 저는 이 MRI 사진으로는 그런 활동한다는 건 불가능하게 생각하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 MRI를 공개하면 아마 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진이 맞고 그게 사급이 맞다면 네. 그러면 제가 의원직도 사퇴하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개 재검을 해라. 1시간이면 됩니다. MRI 한 방만 찍어보면 돼요. MRI 한 방하고 근전도 검사 하나만 해보면 사급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저렇게 교회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잔인하다 어쩌다 그런 소리 하면서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잔인하다. 네, 그걸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얘기했죠. 네. 잔인하다. 박원순 시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네. 사실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이 공모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공모를 받으셨잖아요. 현상금을 걸고. 네. 그러면서 박주신 씨는 사실 공인이 아니에요. 박원순 공인이 서울시장의 맞죠. 아들이고. 네, 시장의 아들이니까 네. 공인은 맞고요. 그러면 공인이 맞고 또 의혹의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범죄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인은 맞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제가 처음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2002년도에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했던 박원순 씨가 현상금 1,0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네. 이해창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토론회를 하고 온갖 걸 다 했어요. 시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저는 그때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쫓아가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현상금 먼저 걸었던 건데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잔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적 의혹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아들 신검을 안 하시는 분이 잔인한 거지 그렇게까지 망신을 당하면서도 버티는 분이 잔인한 거예요. 성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퀸, 주니어라고 하죠. 카드에서는 그렇게 딱 세트인데 주니어에 대한 의혹이란 말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식. 그러면 역으로 강용석 의원님의 만약에 후에 자식들에 대한 어떠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지금 박주신 씨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서울시장 정도 출마하고 당선됐을 정도의 공직자라면 아들 문제를 좀 더 클리어하게 관리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약속드릴 수 있지만 셋 다 현역 군대로 보낼 거고요. 네, 적어도 병역 문제 저도 물론 예비역 공군 대입니다. 36개월을 갔다 왔죠. 네, 병역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본인도 사실 굉장히 의혹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본인도요. 호적 쪼개기를 해가지고 육방을 갔다 왔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의혹을 받았고 선거 때 그랬는데도 바로 당선되자마자 2달 만에 아들을 군대를 또 안 보내려고 저런 방법을 썼다는 거는 이건 정말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2달 만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네. 서울시장으로 취임해서 2달 만에 서울시장이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권한이 아니고요. 필름 바꿔치기는 권한이 아니죠. 그냥 범죄죠, 불법이잖아요. 그냥. 네, 범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떤 브로커가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병무 브로커가 개입됐다고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우연 또는 행운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기가.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천동설이 2000년간 세계적으로 좌우하다가 지동설로 확 뒤집혀진 이유는 천동설로 보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전체 움직임이. 근데 지동설로 해석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는 거죠. 이건 브로커가 개입했다라고 하면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행운이다. 네. 이게 다 모든 일이 우연이다. 2004년에 처음 입영 통지 받고 2006년에 받고 2010년에 받아서 최대한 몰린 사람이 갑자기 공군 신체 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멀쩡하다가 공군에 들어가서 가입교 기간 중에 나흘 만에 다시 나오고 아프단 이유로 그땐 훈련도 없어요. 근데 훈련 받아서 격렬한 훈련으로 갑자기 지병이 도졌다 이런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또
추가 신체 검사 기간인 12월 달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진단받은 적 없던 디스크를 찾아내서 그 디스크를 가지고 자생병원에서 찍은 디스크 사진으로 MRI 사진으로 하필이면 10몇 년 전에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의사인 해민병원에 있는 그 의사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또 12월 27일 날 그 징병 검사 규정을 서너 가지를 위반해 가면서 사급 판정을 받고 그 사급 판정을 내린 징병관은 그거 다음 날 대구로 또 그 그러니까 전보 조치되고 하여간 모든 것이 너무 희한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공개 신검이 답이다. 네, 공개 신검에 응해서 뭐 사급이 나온다. 그럼 뭐 제가 모든 걸 인정하고 의원직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한 달 됐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한지. 그런데 한 달 동안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국민적인 압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따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아니, 뭐 전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나눌 방법이 없죠. 이렇게 입장을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의치 않으시던가요? 그건 이제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언론에서 뭐 계속 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뭐 총선용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왜 응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총선용이 아니죠. 네. 저희가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들을 네.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들을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트위터에서 뭐 강용석 의원을 들어 검사라고 말하고 진중권 씨한테 부장판사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뭐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트위터계 부장검사다. 그리고 진중권 씨가 그 부러진 화살 사건과 또 그리고 BBK 사건의 옛날 사건 기록들을 놓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들을 좀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무뎌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안철수 고발 사건이나 박원순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정보의 부재겠죠. 단편적으로 듣는 내용만 가지고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박원순 아들 문제와 이 안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네, 강 어디를 의원님이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데나 편안하게 보시면 네, 되고요. 네. 강 의원님이 그렇게 아주 뭐 우호적인 세력들만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요즘 문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네, 뭐 볼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뭐 우호적인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훨씬 편해졌습니다. 네, 요즘 좀 약간 판세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또 그래도 우호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우호적인 공간은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아주 우호적인 거기 보니까 댓글이 그냥 그냥 팬들끼리 그냥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걸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사실 집에서 좀 속상해 하지 않으신가요? 와이프 되시는 아니 이제 그걸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이런 비우호적이고 정말 전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팩트와 자료에 기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바뀌는 이 과정을 오히려 더 이렇게 보람있고 어찌 보면 즐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고 있는 거지. 뭐 거기서 한두 개 뭐 악플 보고 왜 이렇게 생각할까 속상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부인 되시는 분의 입장이 궁금해요. 내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고소도 하고. 글쎄요, 그건 뭐 근데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고생하고 집에서 뭐 아내는 또 남편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같은 심정 아닐까요? 뭐 저희가 뭐 특별할까요? 뭐 응원해 주시나요? 그럼요. 저희 가족이야. 그래서 가족인 거죠. 아니 왜냐면은 또 속상한 마음에 자꾸 막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말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기본 디폴트가 안 좋은 소리고요. 좋은 소리 들리는 거를 기뻐하지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게 서글퍼하거나 마음 상해하거나 그런질 않습니다. 요즘 점점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훨씬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까 계속 그 박원순 시장 아들이나 뭐 광노현 교육감 아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강 의원님도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네, 세 분이나. 네. 네, 그래서 강 의원님 아드님 유학 보내실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네. 그리고 또 뭐 저는 그 대한민국 공교육을 좀 신뢰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을 다 같이 이렇게 학교 보낼 만한 환경을 만들자 이런 게 제 정치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조기 유학을 보내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은 저도 대학원을 미국을 다녀왔는데 대학원 정도는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광노현 교육감에 네.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광노현 교육감 아들이 모친의 병원에서 네. 그 군복무를 했다라는 네. 의혹을 제기하셨죠. 의혹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고요. 네, 자세한 얘기를 예. 좀. 2006년 4월에 이제 그 광노현 교육감의 큰아들이 네.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가서 2006년 4월 말부터 2008년 5월까지 네. 5월 말까지 그 일산병원은 그 광노현 교육감의 부인인 정희정 씨가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병원인데요. 여기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산하에서 이제 그 공립병원이니까 공익요원이 7명 정도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아들을 배치시켜가지고 같이 엄마 손잡고 군대 가는 엄마랑 같이 차 타고 가서 점심 같이 먹고 퇴근도 같이 하고 이런 그 환상적인 엄마 공익을 만들어냈죠. 그 당시 광노현 교육감이 뭘 하고 있었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무슨 조직이냐면 온갖 종류의 그 진정 뭐 이런 것들을 접수를 해서 국가기관들이 인권 침해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권고하고요. 네. 당신들이 이거 고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만일에 이게 좀 범죄 혐의가 크다라고 하면 검찰총장한테 직접 고발하고요. 네. 그 검찰총장은 2달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이런 식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니까 차관급인데 그런 고위공직자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공익으로 빼고 공익에서 또 일산병원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엄마랑 같이 근무하게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그 광노현 교육감 쪽에서 변명하기로는 사급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냐? 거기도 또 디스크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물었더니 네. 중지손가락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사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 중지손가락 요 중지손가락이 오른손 중지라고 하는데 이 중지손가락이 인대가 파열돼서 사급을 받으려면 이게 보통 손가락과 관련한 건 수지 결손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아예 잘리는 경우 네. 옛날 이광재 지사가 이게 손가락 잘라가지고 군대 네. 안 가고 그랬었는데요. 그 수지 결손이 있고 수지 강직이 있습니다. 강직은 빳빳해지는 거죠. 이게 여기 근육이 끊기거나 하면은 이게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건데 이 손가락이 요렇게 움직여야, 요 정도 움직여야지, 한 손가락의 경우에는, 요 정도 움직여야 전체 운동 범위의 3분의 1밖에 못 움직인다. 요렇게 해야 네. 사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곽영신, 광노현 교육감의 아들이 곽영신 씨가, 네. 이 공익근무를 마치고 나서 충남대학교 로스쿨에 진학을 해요. 네. 그 충남대 로스쿨 지금 3학년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도 이 타이핑으로 막 그 충남대 로스쿨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올린 글들이 뭐 장문의 글이 있어요. 네. 그걸 뭐 누가 불러줘서 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쳤으니까 됐을 텐데 이 정도 수지 강직이면 타이핑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또 아마 저 타이핑하는 거 좀 동영상 모집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참 그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 사급으로 잘들 빼는지. 네. 없을까요? 네? 가운데 손가락 없이요. 네. 차라리 독수리 이렇게 쳤을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네. 요렇게 친다. 뭐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보자. 보면 알 네. 텐데 그 학교 학생들이 다 봤을 텐데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뭐 판을 들자는 건 아니었고 네, 한번 네. 생각해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봤고요. 저희 트위터에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아까 이제 박원순 아들 공개 신검해라 네. 하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해서 사급이 나오면 네, 정상적으로. 해서 네, 네, 사급을 입증을 하면 네. 내가 의원직을 사퇴를 네. 하마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의원직 사퇴라는 게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네, 에 대한 질문이 박원순 시장이 만일에 사급이 아니고, 이게 필름 바꿔치기다. 네. 라고 했을 때는 네. 서울시장을 사퇴하겠다. 그럼 저도 불출마도 할 수 있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쪽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만 자꾸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판돈이라는 게 이쪽도 걸고 저쪽도 걸고 해야지 이게 균형이 맞는 거죠. 한쪽만 계속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런 질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저쪽에서 서울시장 사퇴를 걸면 나도 총선 불출마 걸겠다. 뭐 사퇴 아닌 거 뭐라도 뭐든지 하겠다고만 하면 네. 제가 더 뭐 할 용의가 있어요. 네, 총선 불출마까지도 하실 수 있다. 네. 네, 그런. 네. 그러고 제가 이 명함을 받았는데요. 네. 이게 한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뒤에 포기를 모르는 남자, 네. 불꽃 남자, 고소고발 집착남. 이명박 대통령의 BBK 명함 이후로 정치인 명함이 뉴스가 된 최초의 사례라고. 최초의 사례일 것 같은데, 진짜. 네. 병역비리 스토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 까기 인형. 네. 이 별명 참 마음에 드는데. 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이게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거 다 누가 붙여준 거니까 네. 제가 붙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좋아서 붙였건 나빠서 붙였건 제가 그래도 다 애정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썼겠죠. 더 이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좋은 걸로 제가 좋은 그래도 걸로. 괜찮다 생각하는 걸로 네.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그 고소 고발에 네. 집착한다. 이후에도 계속 또 다른 건을 고소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제보를 받아서 또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박원순 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건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검찰로 넘기고 나면 검찰이 그냥 혼자 알아서 하니까 몇 네. 달간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좀 이렇게 갖고 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넘겨야죠. 네. 지금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안철수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팩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더 갖고 놀고 말고 할 여지가 없이 빨리 고발하는 게 우선이니까 고발을 했고요. 예. 네, 그러면은 강 의원님 트위터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맞는 거죠. 한쪽만 계속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런 네. 질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저쪽에서 서울시장 사퇴를 걸면 나도 총선 불출마 걸겠다. 뭐 사퇴 아닌 거 뭐라도 뭐든지 하겠다고만 하면 제가 더 뭐 할 용의가 있어요. 네, 총선 불출마까지도 하실 수 있다. 네. 네, 그런. 네. 그러고 제가 이 명함을 받았는데요. 네. 이게 한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뒤에 포기를 모르는 남자, 네. 불꽃 남자, 고소고발 집착남. 이명박 대통령의 BBK 명함 이후로 정치인 명함이 뉴스가 된 최초의 사례라고. 최초의 사례일 것 같은데, 진짜. 네. 병역비리 스토커,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 까기 인형. 이 별명 참 마음에 드는데.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이게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거 다 누가 붙여준 거니까 제가 붙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좋아서 붙였건 나빠서 붙였건 제가 그래도 다 애정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썼겠죠. 더 이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좋은 걸로 제가 그래도 걸로. 괜찮다 생각하는 걸로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그 고소 고발에 집착한다. 이후에도 계속 또 다른 건을 고소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제보를 받아서 또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박원순 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건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검찰로 넘기고 나면 검찰이 그냥 혼자 알아서 하니까 몇 달간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좀 이렇게 갖고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넘겨야죠. 네. 지금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팩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더 갖고 놀고 말고 할 여지가 없이 빨리 고발하는 게 우선이니까 고발을 했고요. 예. 네,
그러면은 강 의원님 트위터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네. 안철수 원장은 뭐 이걸로 뭐 당분간 맥을 못 출 것 같으니 앞으로 박원순 시장과 강노영 교육감의 문제에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맥을 못 추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아마 좀 정신 못 차릴걸요? 그럼 네. 뭐 이후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거나 강노영 교육감에 대한 거. 뭐 아까 지금 다 서로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MRI 필름. 네, MRI.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MRI 필름. MRI 필름이 이제 뭐랄까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데서 공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저희가 잠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네. 보고 계시는 거. 보여주셨어요? 저는 네. 못 봤네. 네, 보고 계시는 게 나갔습니다. 네. 이 MRI 필름을 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갔고요. 네. 이 MRI 필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네. 이제 뭐 검증 단계에 예, 들어가실 거예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공개적인 검증을 좀 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과 이제 동영상과 한번 상관관계를 좀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볼 때 이 MRI 필름 가지면 사급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MRI 필름의 주인공이 그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닌다? 그건 아마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1인 시위 하셨잖아요. 지금도 네.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때 아니시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계속 하신다고 들었었던 거 아니요. 제가 네. 시간을 딱 정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다 이렇게 딱 했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동안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그날 좀 날이 추웠는데. 네, 굉장히 추웠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뭐 핫팩 같은 걸 전해주시는 분도 있고 커피 같은 거 사서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던 택시 기사분들이 막 창문 내리고 뭐 화이팅 강용석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박원순 꼭 밝혀주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국민적 관심사구나. 이 박원순 부자의 병역 비리가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 주로 아까 이것도 트위터에 질문이 들어온 건데 평일에 어디에 주로 계시는지 뭐 지역에 행사 있으면 지역 행사를 주로 다니고요. 네. 아니면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이런 블로그 같은 것도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어디서 막 이렇게 캐비넷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해야죠. 그런 자료 조사들을. 네. 예. 그 되게 뭐라고 해야 고발장도 되죠? 써야 되고. 네. 그 강 의원님이 하나하나 던지는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저걸 또 어디서 알았지?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계속 공부를 하시나 봐요, 스스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분과 관련된 신문 기사가 한 5만 건이 넘어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많고 인터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 예전 것과 지금 게 모순되는 것도 많고 특히나 무릎팍도사 나와서 하는 거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네, 세계 최초로 백신 만들었네. 군대 가느라고 군대를 갔는데 가족들한테 안 알리고 나왔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웃기는 건 91년 2월 달에 91년 2월 달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를 만들다가 군대에 늦게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라는 건 91년 4월 달에 처음 나왔어요. 그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잘한 거짓말이 그리고 직원들한테 주식 다 줬다고 그러더니만 알고 보니까 8만 주 준 거고. 그러니까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여간 14년 동안 의사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14년이 아니죠. 의대 들어간 때부터 14년이지. 그럼 의대 들어가면 바로 의사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식의 습관적 허언증 이런 것들을 밝힌다는 게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자료 분석과 비교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강 의원님이 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저희 보좌진들이죠, 보좌진이요. 네. 보좌진들한테 다 이거 찾아봐라, 저거 찾아봐라 이렇게 다 해서 찾는 거죠. 네.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굉장히. 보좌진이요? 네네. 딱 원하시는 것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네.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나오고요. 네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네. 이 그 방법론을 잘 설명해줘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뭐 대충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 한번 좀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네. 또 그 트위터에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이게 마포 지역 현안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뒤쪽에 있는데 지역 현안인 홍익 초중고 성미산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미 다 이전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요. 뭐.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전을 한 상태인가요 지금? 지금 한참 공사를 이제 네. 올해 그러니까 2012년 가을이면은 학교가 다 옮겨갈 텐데요. 뭐 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건 제가 사실상 제가 공약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네. 제가 상당히 저걸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왜냐면 지역 내 홍익대학교 안에 네. 저 홍익초중고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홍익대학교가 발전을 못해요. 너무 홍익대학교가 땅이 3만 평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초중고라도 나와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홍익대도 발전하고 네. 또 그 홍익초중고 성미산 고 벨트가 거기 경성 그 중고도 있고 경성 여자실업고등 그 디자인 학교도 있고 뭐 홍익유치원도 있고 그쪽 전체가 아마 그 일단 교육타운 비슷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포 저희 지역의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얘기를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강 네. 의원님이 면회를 가겠다. 이제 네. 이걸 두고 또 일부에서는 놀리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네, 네. 그런 의도가 있으셨나요, 실제로? 네, 약간 그런 거죠. 원래 가기 전부터 네. 제가 뭐 면회 가겠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 네네네. 근데 또 본인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죠. 안 네. 가셨어요? 네. 가서 무슨 얘기 하고 싶으셨어요? 참 궁금해요. 제가 변호사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요. 네. 그 교도소 처음 들어간 사람한테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늘 구치소 가서 접견할 때도 해주는 말들이 있거든요. 뭐 건강 챙겨라, 운동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누구 원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아주 네. 목사님 말씀 같은 얘기들 네. 이렇게 희망을 주는 얘기들 네. 그런 것들 하면 되거든요. 네. 그분이 알고 보니까 거의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예전에 뭐 운동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네. 교도소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울고 그랬잖아요. 네. 예. 교도소 몇 번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안 운다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가는 것 때문에 우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울었어요. 예. 눈물을 흘린 건 가족과 저도 헤어지는 게 봤습니다. 슬퍼서 울었는지 아니면 교도소 들어가는 게 슬퍼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간 울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었다. 노하우는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위로의 말이죠. 위로의 말. 예. 사실 얼마 전에 네. 취중 트윗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제가 일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네.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네.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볼 곳이 없어서. 네. 근데 나중에 또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직접 남기셨다. 네. 기억나세요? 그때? 그럼요. 예. 취중이었지만 의식은 있으셨나요? 취중이라는 표현은 뭐 저녁 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깼는데 이게 그 새벽 12시 50분 이때쯤 되면은 원래 밤에 쓰는 편지가 또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밤에 심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격한 마음에 네. 올렸다는 거지 뭐 완전히 뭐 만취 상태에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만 근데 이제 표현이 네. 약간 좀 약간 낙곰수 스타일을 쫓아했는데요. 그렇죠. 예, 약간 욕설을 섞어가면서 썼는데, 이게 욕을 섞는 게 저의 평소 스타일과 맞지도 않는데다가, 그래서 빨리 지웠죠. 한 네. 10여 분 만에 지웠는데, 그걸 이예수 씨가 어떻게 리트윗을 하면서, 네. 거의 뭐 100만 팔로워니까, 그냥 쫙 퍼지는 바람에, 이게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참 이 SNS가 참 파급력이 크구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트위터 이용자가 캡처를 했어요. 원래. 네, 올라오니까 네. 이용한 트윗을 캡처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전 이미 캡처해놨어요. 네.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그걸 이혜수 씨가 RT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느끼시나요? 느껴지시나요? 그런 관심들이? 글쎄, 그게 밤중인데 새벽 1시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캡처까지 하실 정도로, 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또 올렸다가 또 잠깐 시간이 지나서 네. 지워졌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캡처는 됐고 네. 이게 전략적인 고도의 어떤 홍보 기술을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홍보 기술을 쫓아서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는지.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총선 공약으로 내것은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서 6개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질문이었네요. 여성계가 반발하는 건 뭐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요. 네. 단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빠져나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그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젊음을 2년여를 바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를테면은 국민연금 그 군대 간 기간 동안 네. 국민연금을 가입을 시켜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훨씬 나중에 금액이 커지니까 그게 오히려 더 궁극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가산점제라는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군 생활에 대한 어떤 좀 국가가 좀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잠깐 중간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자리 430 쓰시는 트위터 이용자분 네. 지역구 관련된 질문을 안 던지셔서 뽑지 않은 건 아니고요. 질문이 자꾸 잘려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기사 링크 안 하시고 해시태그만 달아주셔도 됩니다. 해시태그 달아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아까 질문을 하셨던 분이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랬더니 정봉주 전 의원이 2번째 수감이다. 그리고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전 몰랐어요. 예. 네, 일부 기사에 따르면은 일주일 뒤에 면회 와라 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혹시 다시 면회를 추진할 생각이 있으시냐? 그랬답니까? 네, 그 일주일 뒤에 오라는 얘기는 저도 들은 거 없거든요. 가족들이 먼저 와야 하니까 나중에 오라고 했다.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네. 어차피 변호인 접견으로 갈 거니까 가족들 면회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오라고만 하면요 저는 가죠. 네. 가시장은 있으신가요? 다시? 네. 네. 근데 홍성교도소라서 네, 이제 옮겨지셨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가야죠. 네, 한우 한번 드시고 오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강 의원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글쎄요, 그건 제가 어디서 진짜 캐비넷에서 꺼내는 게 아니니까요. 네. 새로운 거를 갖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여간 계속 파헤치긴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안철수 원장 고발 사건이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이거 고발했는데 이 다음 탈을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트위터에. 바로 또 뭔가가 있을 거다. 바로야 하겠습니까? 좀 이따 하겠죠. 네, 좀 이따가 하실 네. 거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은 천천히 한 두억엔 더 있습니다. 2억에. 네. 계속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네, 상태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요게 다는 아니다라고 안철수 씨께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살짝 질문을 드렸는데 참 네. 궁금한 게 이 세 분하고 원래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안철수 씨는 전혀 없고요. 네.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나 광노현 교육감은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광노현 교육감은 서울법대 선배이기도 하고요. 박원순 시장은 저랑 참여연대를 같이 했었고 그런 관계죠. 그러면은 좀 이 이후에 그러니까 고소 고발에 타겟이 되고 난 다음에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없으세요? 네. 통화나 이런 것들도 없으시고? 예. 그런 관계에서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막 고소하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시자고 그러고. 아니 그런 안부는 아니더라도 나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입장 빨리 밝혀주시라고. 언론 통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언론 제가 하는 거 언론이나 아니면 트위터에도 제가 빨리 그만둘 것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읽고 있겠죠. 직접 하지는 않으신다. 네. 좀 각자 가장 전하고 싶은 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을 뽑아서 이것 좀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한 사람한테 한 명씩 할 게 있는데요. 네.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
다음에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개 재검 받을 거 다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서 받는 수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닌 게 밝혀지면 더 큰 후폭풍이 있을 테니까 빨리 공개 재검 받을 것. 광노현 교육감 같은 경우는 빨리 교육감 사퇴할 것. 네,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네. 박원순 시장 거를 제외하고 이제 네. 두 분은 각자의 뭐 거취나 자리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안 그러면 좀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광노현 교육감이 사퇴를 한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다음의 카드들은 숨겨두실 건가요? 묻으실 건가요?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뭐 고만둔 사람 뭐 굳이 쫓아가가지고 또 뭐 더 할 건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되겠다. 네. 각자에 대한 여기 예전에 아까 그분이에요. 예전에 중국 대사관에 차로 돌진하신 분이나 뭐 일에 고소당한 분들의 변호를 맡았다고 알고 있다. 사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원종호 씨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그 중국 대사관 차 돌진하신 분은 뭐 사건 잘 해결됐고요. 이대 그 부분도 제가 한 분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뭐 진행이 뭐 그냥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네,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집단모욕죄라 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네. 공기업 완전정복이라는 시리즈를 내셨나요? 블로그? 아니, 한 권 냈죠, 한 권. 네, 그거를 언제 볼 수 있냐는 얘기가 있네요. 언제 새로운 추가로? 게시물을. 추가로? 되게. 그거는 뭐, 일단, 재선되고 생각할 문제죠. 네. 지금,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분이 트윗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의 재선을 확신하는 마포 유권자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병역비리 조사의 노하우가 대단히 많이 쌓이셨을 것 같다. 네. 재선이 되시면 연예인을 포함해서 뭐 병무 브로커를 고용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이 없으시냐.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일이죠. 네. 의심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적으로 그렇죠? 의혹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왜냐면 이 병역 문제가 흔들리면 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국방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좀 깊게 파헤쳐 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한 것들이 참, 병역 문제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평소 병역에 대한 게 굉장히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데요. 근데 제가 이걸 꼭 그렇게 팔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우연히 나온 겁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치장되자마자 아들 군대를 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기사에 나오면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제기하신 분은 강 의원님이 아니시다. 조선일보에 처음 나왔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거 내가 파헤쳐야겠다. 요건 딱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리고 20대 초반 남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군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해도요. 군대 갈 정령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뭔지. 이 디스크라는 게 얼마나 정상적으로 하면 힘든 건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희한하게 어떻게 박원순 시장 아들이나 장하성 교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디스크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군대 4급 받는 사람들 중에 1.3%밖에 안 됩니다. 디스크가. 100명에 1명이에요. 허리 디스크로 군대 4급 받는 사람이. 그만큼 디스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디스크로 그렇게 4급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치료 기록이 없다고 들었어요?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여기저기 기록을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있으면 나와야죠. 벌써 나왔겠죠. 제가 없다 그러는 게 한참 됐는데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있으면 그거부터 내놨겠죠. 이거 봐라. 이거 치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 치료 여부가 되게 관건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치료에 따라서 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도 있다. 에서부터 뭐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치료가 최고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하여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네. 4급 정도 판정을 받았다면 치료를 안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치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뭐 수술을 받건 물리치료를 받건 네, 뭐든 네. 뭐 어떤 했었어야 식으로든지 된다. 하여간 그게 통증이 계속 있는 상태인데 네. 그 통증을 하여간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해서 디스크 부분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뭐 물리치료를 통해서 좀 고통을 줄여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치료를 안 하고도 그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저희가 사실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이 명함이 전 너무 인상적이라서 사실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는 거 스스로도 뭐 좋으실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좀 좋았던 거. 이 별명은 좀 나도 마음에 들어. 했던 불꽃 것도. 남자가 좋죠. 그러면은 불쾌했던 거. 이건 좀 불쾌하다. 찌질이. 그러면은 얘는 좀 부담스러운데 싶었던 거. 모두 까기 인형. 모두 까기. 네. 모두를 까는 거 아니에요? 네, 모두 까기는 쉽지 않죠. 근데 하여간 네. 뭐 붙여줬으니까 그냥 붙인 거지만. 네. 네. 이렇게 말하기 참 그런데 까는 영역에 네. 까는 성역이 없다. 네. 누구나 다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의원이라면. 네. 뭐 이런 기대를 표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떠세요?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혹은 지금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네. 뭐 영역에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실 건가요? 지금 뭐 섣불리 대답할 수는 없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하겠죠. 지금 또 트위터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네. 재선을 확신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혹시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격 기조를 지키실 건가? 저는 낙선을 가정하고 하는 말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낙선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확신하시나 네. 보죠? 네. 이게요, 100% 확신해도 참 되기 힘든 게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마인드셋 자체를 그렇게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네, 확신.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선거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그런 기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네. 다음에 블로그 글 언제 올리실 건가요, 또? 오늘도 지금 올리고 왔는데요. 네, 그건 봤어요. 네. 다음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올려야죠, 뭐. 네. 계속 이렇게. 블로그로 소통하는 것, SNS로 소통하는 것, 가장 큰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블로그는 좀 깊이 있게 좀 한 가지 내용을 좀 집중해서 쓸 수가 있고요. 자료도 올릴 수가 있고. 그런데 트위터야 몇 자 안 되니까요. 네, 저는 주로 트위터를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좀 끌어들이는 역할.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링크를 걸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여기 지금 뒤쪽에 네. 각 의원님한테 질문 주신 분들의 질문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사진용 왁비컴즈와 비교가 된다. 네. 의혹 제기 면에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혹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고발을 하잖아요. 네. 네, 저분은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고발을 당했고. 다르다. 그게. 예. 고발을 한다는 건 자신 있다는 거고, 저분이야 그냥 요거 봐라, 모양이 다르지 않냐, 모자가 다르다, 이런 식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명백한 거, 좀 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제기하는 거죠. 네, 이 질문요. 차기 총선 및 대선 전망을 간략히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시면서 방송 같은 거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끼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낙곰수 같은 포맷에 그러니까 팟캐스트 방송이죠. 팟캐스트 방송 같은 거를 생각하신 적은 없는지. 낙곰수 쫓아서 한 건 다 망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블로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지금 하루에 3만 명에서 5만 명씩 들어오는데 그 정도면 저는 낙곰수에 필적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숫자가 나머지 모든 정치인의 모든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 홈피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도 제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된 거죠, 예.
낙곰수는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뭐 방송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블로그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현재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뀌었죠.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혹시 재선이 된다면 이런 정책에 맞설 의사가 있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뭐가 나왔는지 아직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뭐 나왔죠? 글쎄요. 신서민 정책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은 뭐가 있었죠? 그러게요. 네. 뭘 뭐가 있는지 잘 지칭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그 후에 혹시 그 블로그 글을 그러니까 트윗이라고 하죠. 올리신 후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뭐 연락이 왔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도 네, 본 적도 없고요. 네. 예, 뭐 연락을 간접적으로 그쪽에서는 뭐 해오긴 했죠. 예, 네. 그 간접적인데 뭐 그건 뭐 연락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분위기만 아는 거죠. 네. 아까 저희가 질문 중에 답변을 다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네. 차기 총선 및 대선 전망을 간략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 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대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판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1대2 싸움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인데 뭐 한국 대선이야 언제나 그랬지만 이렇게 좀 세력을 연합하는 쪽이 분열되는 쪽에 비해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선거니까요. 결국 지금 유력해 보이는 후보들도 자력으로 당선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떤 세력을 좀 더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도 지금 민통당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저게 지금 아직도 60일이면 많이 남은 건데요. 50 며칠 남았으니까요. 많이 남은 건데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변곡점이 있을지 한 두어 번 정도는 판세가 크게 흔들리게 되지 않겠나 싶고 네. 일방적인 판이 펼쳐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시간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나요? 네,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된다고. 네, 강영석 시간 의원님. 좀 남았나 보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뭐 하여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라 그러나 이거는 뭐 저 다운로드 횟수라 그러나요? 아니면 청취 횟수라 그러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회수? 조회수가 제가 나와서 압도적으로 다른 분들 나온 거에 비해서 많았다 이런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방송이라서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덥죠, 안에가? 네.